두뇌 보완 계획 122절 뒤로 이면 없애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강의를 함께 해주실 윤지님 고맙습니다.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윤지 하우님은 제가 보고 싶었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뇌 보완 계획 100 윤지와 함께 출발! 자, 오늘 내용은 파생 추론 규칙입니다. 앞으로 3일 동안 파생 추론 규칙을 배울 겁니다. 파생 추론 규칙은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름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뒤로 이면 없애기, 이면 잊기, 이러나 저러나. 야, 윤지 하우님, 방금 제가 파생 추론 규칙 3가지를 들었습니다. 이름을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뒤로 이면 없애기, 이면 잊기, 이러나 저러나. 네, 잘 읽으셨습니다. 파생 추론 규칙은 기본 추론 규칙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추론 규칙은 무엇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습니다. 기본 추론 규칙은 우리가 증명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본 추론 규칙과 파생 추론 규칙 구별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먼저 오늘은 뒤로 이면 없애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뒤로 이면 없애기를 쓴 추론이 보기가 있습니다. 윤지 하구님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파이가 유리수라면 파이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파이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파이는 유리수가 아니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무엇인가요? 파이는 유리수가 아니다. 전제는 모두 몇 개인가요? 2개. 네, 전제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첫째 전제는 만일 파이가 유리수라면 파이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둘째 전제는 파이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첫 번째 전제가 좀 여러 문장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겹 문장 또는 복합문이죠. 이 문장이 이면 문장, 이거나 문장, 이고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인가요? 이면 문장입니다. 네, 이면 문장입니다. 일단 이면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1번에 있는 표현하고 2번에 있는 표현을 자세히 보면 어떤 관계 같은 게 보입니까? 2번에 있는 저 문장, 2번 전제가 1번에 어디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면 뒷말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그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릅니까? 어떻게 차이가 무엇이죠? 이면 뒷말의 문장은 긍정문인데 두 번째 전제에 있는 문장은 부정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1번의 이면 뒷말이 파이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인데 두 번째 전제는 파이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가 되어 있죠. 그 관계를 보면 이면 뒷말의 부정문, 이면 뒷말의 부정문이 또 다른 전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로 이면 없애기는 먼저 이면 문장이 등장하고 두 번째 바로 그 이면 문장의 이면 뒷말의 부정문이 또 다른 전제로 등장하는 그런 추론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이 결론은 앞에 나온 전제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면 앞말의 부정문입니다. 예, 첫 번째 전제 이면 문장에 있는 이면 앞말의 부정문이 나오겠습니다. 눈 설명이 대단하십니다. 역시 해계를 전공하시니까 꼼꼼하게 차이와 공통점을 분간하실 수 있네요. 자, 뒤로 이면 없애기는 먼저 이제 내용 대충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면 문장이 있고 이면 뒷말의 부정문을 또 다른 전제로 나와 있고 그 두 전제로부터 이면 문장의 이면 앞말이 부정문이 결론으로 나온다. 자, 그게 구조이고요. 내용물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파이가 유리수다. 그래서 유리수란 말은 사실상 번역이 잘못된 말입니다. 원래 유비수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여기 비는 비율, 비율이 있는 수 뜻이고요. 무리수는 여기도 번역이 잘못되는데 무비수겠죠. 그래서 이제 비율이 없는 수. 네. 왜 그렇게 번역이 잘못되었느냐? 원래 이 말이 등장하게 된 그 곳은 고대 그리스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로고스란 말이 한편에서는 이성을 뜻하고
다른 편에서는 비율을 뜻합니다. 라틴어에도 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회계사니까 비율에 해당되는 영어, 그 영어하고 라틴어가 똑같거든요. 어떤 낱말인지 아십니까? ratio, 훌륭합니다. 근데 합리적이라 할 때 말 있죠. 합리적. rational. 그렇죠. 그게 철자가 똑같은 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에 따르는 이 말하고 비율이 있는 또는 비율 이게 똑같잖아요. 라틴어에서도 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옛날 그리스에서도 이성하고 비율하고 똑같은 낱말이었어요. 또 그 말이 또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는 수, 또 비율이 있는 수 다 똑같은 말이고요. 말이 안 되는 수, 헤아릴 수 없는 수, 비율이 없는 수, 이해할 수 없는 수, 이게 무리수가 되고 무비수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파이라는 수가 비율이 있는 수라면 파이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 같고요. 그다음에 파이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어.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만일 파이가 유리수라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파이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어. 그러니까 유리수는 파이는 유리수가 아니구나 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거죠. 그겠죠. 그게 바로 뒤로 이면 없애기입니다. 자, 뒤로 이면 없애기가 납득이 되시죠? 네. 예, 납득이 되지만 이 추론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 좀 이따가 하고요. 먼저 뒤로 이면 없애기를 이제 아까는 예를 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예 말고 다음 같은 그 일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 전제 x이면 y. 둘째 전제 y는 거짓이다. 따라서 x는 거짓이다. 네, 잘 읽었습니다. 혹시 기호에 울렁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많은 학우님들이 기호가 나오면 울렁울렁하고 약간 토할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세요.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이면 문장이 있다. x이면 y. 그 다음에 이면 뒷말이 y인데 이 y의 부정문이 또 다른 전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것이다 하고 결론이 이면 앞말의 부정 x는 것이다. 결론이 나오는 형식이고요. 이거를 또 여러분이 잘 모를까봐 또 종이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기호 대신에 동그라미 세모를 가져왔어요. 동그라미 세모. 그래서 동그라미가 네모가 참이라면 동그라미가 참이야. 제가 동그라미와 네모도 이렇게 잘 구분을 못하네요. 아무튼 동그라미가 참이면 네모가 참이면 동그라미가 참이야. 그런데 동그라미가 거짓이야. 그러면 네모가 또 거짓이겠구나 라는 꼴입니다. 그래서 뒤로 이면 없애기는 이면 없애기가 비슷한데 모양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면 없애기 할 때 이면 문장이 전제에 나오면 이면 없애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된다. 이면 없애기를 하고 싶은 성향을 지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면 문장이 있고 이면 없애기를 하려면 이면 앞말이 긍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면 뒷말을 이끌어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추론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뒤로 이면 없애기라는 게 있어서 이면 문장이 있으면 둘 중에 한 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면 없애기를 할까? 뒤로 이면 없애기를 할까? 이렇게. 그래서 이면 문장이 나오면 이제는 이제 좀 더 예전보다는 좀 고도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면 없애기를 할까? 뒤로 이면 없애기를 할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 근데 그 만일 여기처럼 이면 뒷말에 부정문이 나오면 뒤로 이면 없애기를 하도록 이제 하면 되고 여기 이면 앞말에 긍정문이 나오면 이면 없애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두 개의 모표물 또는 두 개의 어떤 가상적인 모표물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면 문장이 나오면 내가 두 가지를 찾아야 돼. 두 가지를 동시에 찾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찾으면 되겠죠. 이면 앞말의 긍정이 어딘가에 나오느냐 또는 이면 뒷말의 부정문이 어딘가에 나오느냐 이렇게 보통 좋은 전투기 또는 좋은 전함은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막는 그겠죠. 우리 삶도 때때로 우리 삶 자체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될 난관들이 우리한테 막 올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한꺼번에 하나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개 왔을 때도 우리가 그걸 각각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은 사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데, 우리가 논리를 배우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 연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정신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면 없애기와 뒤로 이면 없애기를 배웠는데, 이면 문장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어떤 성향을 지녀야 되냐면, 이면 앞말의 긍정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과 이면 뒷말의 부정을 찾으려는 성향이 동시에 발동돼야 됩니다. 발동되어서 쭉 찾아가다가 이면 앞말이 탁 등장하는 순간 나는 이면 없애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연산을 이제 계산해 내면 되고요. 또 이면 뒷말의 부정문을 찾으려고 했다가 등장하면 그게 바로 이면 뒤로 이면 없애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렇게 연산하면 됩니다. 동시에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걸 동시에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약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하나의 목표문만 신경 쓰면 다른 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선수들이 농구를 하고 있는데, 농구를 열심히 이제 하는데 농구의 공들이 어떻게 주고받고 패스가 되는지를 이렇게 주의 집중해서 보라고 했고요. 그렇게 그 장면 뒤에 고릴라가 속 하나 지나갑니다. 나중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농구 장면에 대해서 한참 물어보다가 혹시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라고 하면 고릴라 지나간 걸 많은 사람들이 못 봐요. 아주 큰 짐승이 지나갔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것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두뇌 기능의 한계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두뇌가 보완된다, 논리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정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이면 문장이 나오고, 이면 문장이 나오면 이면 앞말의 긍정 또는 이면 뒷말의 부정을 이렇게 걸 유지한 채, 정신을 집중한 채 찾아보는 능력, 이게 사고 능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3개, 4개, 5개, 10개 정도를 동시에 이렇게 훑어가면서 내가 하려는 추론을 하면 참 좋겠죠. 어떤 학우님들한테 2개도 벅찰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요구되는 것은 2개입니다. 이면 문장이 나오면 이면 앞말에 긍정이 있느냐 또는 이면 뒷말에 부정이 있느냐를 쭉 추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A까지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 똑똑하셔가지고 제 말이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시시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이면 없애기를 했을 때, 우리가 나는 이런 추론을 할 때 뒤로 이면 없애기를 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그때는 다음 같은 방식으로 써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에 시옷이면 치읓, 그다음 6번에 치읓이면 거짓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에 치읓은 거짓이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인데, 보면 3번 문장에 이면 뒷말에 부정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부정문을 가지고 6으로 3에 있는 이면을 없애는데, 이번에는 뒤에서 없애는 거죠. 뒤에 걸 지워버리는 거죠. 뒤에 걸 지워낸다 해서 뒤로 이면 없애. 그래서 남아있는 건 시옷이 아니고 잘못됐네요. 시옷은 거짓이다. 죄송합니다. 시옷은 거짓이다. 제가 어딘 걸 복사해서 쓰고 한다고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또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5번에 리얼은 거짓이다. 7번에 리언이면 리얼이고요. 여기 보면 리얼의 부정문이 나오죠. 리얼은 것이다. 그래서 5로 7에서 뒤로 이면 없애, 리언은 거짓이다. 여기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걸 이용해서 차근차근 이끌기를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뒤로 이면 없애기를 배웠는데, 윤지 학우님 여기 앞에 추론의 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 추론이 뒤로 이면 없애기를 제대로 쓰는지 또는 이면 없애기를 쓰는지, 아니면 이면 없애기도 아니고 뒤로 이면 없애기도 아니고 이상한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추론은 첫 번째 전제가 이면 문장이고, 두 번째 전제가 이면 뒷말에 부정문이 나오고, 결론 문장이 이면 앞말에 부정문이 나오니까
뒤로 이면 없애기를 잘 쓴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건 어떻습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면 앞말 뒷말에 부정문이 나오기 때문에 뒤로 이면 없애기를 잘 쓴 것 같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자, 이제 여기 차근차근 읽기를 한번 써놓았습니다. 이 지금 그 장면은 뒤로 이면 없애기라는 추론 규칙 자체를 증명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기본 추론 규칙 8가지 기본 추론 규칙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파생 추론 규칙을 증명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차근차근 읽기를 잘하고 싶다. 그리고 기본 추론 규칙을 잘 이해하고 적응해 보고 싶다는 분은 여기 보이는 이 차근차근 읽기를 통째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걸 따로 스마트폰에 캡처를 해서 하루에 여러 번씩 보시면서 차근차근 이끌기, 그 중에서 특히 거짓이다 넣기라는 추론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견본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이해하고 외우고 이걸 반복하면 거짓이다 넣기도 훈련하고 또 뒤로 이면 없애기라는 공식도 외우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짓이다 넣기를 배웠었는데 그게 매우 어렵고 거기서 포기하는 학우들이 많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거짓이다 넣기를 익히기 위해서 이 추론, 이 차근차근 읽기를 완전히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거짓이다 넣기는 내 수준에서는 안 되겠다. 나는 포기하자. 라고 하시는 분은 뒤로 이면 없애기 이거 자체, 이 공식 자체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뒤로 이면 없애기는 못해, 거짓이다 넣기는 잘 못하지만 뒤로 이면 없애기를 잘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거짓이다 넣기를 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뒤로 이면 없애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면 넣기를 해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상당 부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여러분이 그 논리 시험을 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공기업 시험 또는 법학 적성 시험,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등등의 논리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논리 게임 또는 논리 퍼즐을 할 때는 그 거짓이다 넣기를 알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거짓이다 넣기를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뒤로 이면 없애기가 있는 그걸 이용해서 한번 이 추론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 학우님 한번 읽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스펀지 금속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스펀지 금속의 비중이 물보다 크다면 스펀지 금속은 물에 가라앉는다. 스펀지 금속의 비중이 물보다 크지 않다면 스펀지 금속은 항공기 소재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스펀지 금속은 항공기 소재로 쓰일 수 있다. 예, 잘하셨습니다. 결론은 다시 읽어볼까요? 결론은? 스펀지 금속은 항공기 소재로 쓰일 수 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3번 전제의 이면 뒷말에 나옵니다. 그렇죠. 3번 전제 이면 뒷말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3번 전제 이면 뒷말이죠. 네. 그게 결론이니까 그럼 이면 뒷말을 얻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면 앞말이 참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면 앞말. 3번 문장의 이면 앞말. 3번 문장의 이면 앞말이 무엇인가요? 스펀지 금속의 비중이 물보다 크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 표현은 또 어디에 나옵니까? 두 번째 전제에 이면 앞말이 나옵니다. 이면 앞말의 부정문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면 앞말의 2번 문장 이면 앞말의 부정문을 얻어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2번 문장 이면 앞말의 부정을 얻어내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뒤로 이면 없애기. 하기 전에 이면 뒷말의 부정. 그렇죠. 2번 문장에 이면 뒷말의 부정문이 있으면 뒤로 이면 없애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로 이면 없애기를 한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이걸 얻으려면 물론 뒤로 이면 없애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네요 하면서
그러면 그 이면 2번 문장의 이면 뒷말의 부정문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 표현이 있습니까? 네.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전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국 다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추론이 무엇일까요? 출발점. 지금 여기 전제가 주어지고 결론이 주어졌는데 최종 결론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되겠습니까? 거꾸로 아까 왔는데 이제는 다시 역순으로 또 하면 되겠죠? 뭘까요? 첫 번째 전제를 사용해서 두 번째 전제에서 뒤로 이면 없애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요? 네, 잘했습니다. 뒤로 이면 없애기를 1로 2에서 뒤로 이면 없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찾고 그 결론을 얻으려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쭉 한 뒤에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마구 끼워 넣어 보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1번 문장을 보았는데 2번과 3번은 이제 이면 문장이고, 그래서 이면 문장이 나오니까 이면 앞말의 긍정 또는 이면 뒷말의 부정 이런 거 찾아서 가면 되고요. 그렇게 찾아서 보니까 그 1번 보면 1번 문장을 자세히 보니까 2번 문장의 이면 뒷말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면 뒷말의 부정문이구나. 그러면 뒤로 이면 없애지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순서를 바꿔서 또 여러 번 반복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추론 규칙을 막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한 번에 딱 보자마자 이렇게 거꾸로 가서 딱 출발점을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문제 푸는 이제 기법 중에서 출발점을 1, 2, 3이 있으면 1번을 먼저 다 잡고 하는 게 좋아요. 1번이 뭐냐면 이면 문장도 아니고 이거나 문장도 아닌 홀 문장 또는 단순문이죠. 단순문. 그러니까 스펀지 금속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를 먼저 보고 이것이 등장하는 걸 찾아 나가면 됩니다. 이게 등장하는 게 아까 또 다시 하면 2번 문장이 나오죠. 2번 문장이 이면 뒷말의 부정문이죠. 그 관계가. 그래서 이제 뒤로 이면 없애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한 단계 한 개 거슬러 가서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추론 규칙을 마구 적용해 보는 거죠. 이면 문장이 있네? 그럼 뒤로 이면 없애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하려면 이면 뒷말에 부정문이 있나 없나 찾아보는 거나, 아니면 이면 앞말에 긍정문 찾아볼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단순 문장, 헛 문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에쯤 내가 적용해 볼까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겠죠. 각 문제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한 단순문을 잡고 찾아가는 방식이 제일 이제 사고가 제일 빨리 벌어집니다. 쉬운 것부터 빨리 찾아갈 수 있으니까.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말한 이걸 차근차근 이끌기를 한 결과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4에서 1로 2에서 뒤로 이면 없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이 좀 나옵니다. 이건 따로 이제 여러분이 PPT 자료가 공유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22절 뒤로 이면 없애기를 지금 배웠는데 연습 문제들이 있으니까 꼭 이제 답 살펴보시고요. 윤지하우님 오늘 지금 22절 배운 것 중에 꼭 기억할 만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한번 요약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뒤로 이면 없애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 전제에서 이면 문장이 있으면 그 이면 뒷말에 부정문이 있는 전제를 찾아서 그것을 거꾸로 적용해서 이면 앞말의 부정문을 찾아내는 게 이끌어내는 게 공식이고요. 예.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거짓이다 넣기를 통해서 증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요약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